전국에 쉬고 있는 화물차가 너무 많습니다. 5060 세대의 마지막 보류인 이 화물차. 고령이 되어도 정년도 없는 몇 안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도 요즘 영 애롭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입시다. 화면은 참고로 그냥 보시라는 거지 등장하는 화물차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만장하신 사만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만 땅이 정말 얼어붙었는데요. 저는 영남 학파지만 이래 치본 건 참 오랜만입니다. 옷을 우야든둥 따시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경제적인 주제로 들고 왔는데요. 우리 서민 경제하고 이 트럭하고는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트럭업하고는 좀 친합니다. 주변 친인척 아재들이 트럭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트럭 저거 아마 12톤 이상 대형은 한 대 갖고 있으면 운전기사를 한 2명 정도 둘 수 있었고 월급을 줘가면서도 돈을 제법 벌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장님 소리를 들었습니다요. 물론 그 당시에도 현금을 다 주고 차를 사는 것은 애롭고 집을 잡히거나 땅에 대출을 끼고 차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고성장 시대였고 수익성이 좋아서 일감도 정말 많았습니다. 화물차뿐만 아니라 택시업도 이 차주는 따로 운전기사를 두고 운행을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특별히 사정이 생겼을 때만 이 자신이 스페어로 활동을 했고요. 그만큼 호황이었고 일감도 많았고 아예 놀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한 인건비도 그 당시에는 참 저렴했기 때문에 운전기사 사람 구하기도 참 쉬웠거든요. 무엇보다 일감이 많았다는 게 지금 현 시대와의 큰 차이점인데요. 요새는 모바일과 이 플랫폼으로 일감을 잡고 기사를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감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차주의 수완 및 인맥으로 헤쳐나갔을 것 같습니다. 수첩에는 하주 명단이 수두룩하고 그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 화물차 업계도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도 등장하듯 쿠팡을 비롯한 각종 대형 쇼핑몰이나 플랫폼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개별 기사들의 어떤 존재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지입제라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개별 지입기사들은 플랫폼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게 됐고 이 일감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지입기사가 가졌던 그 최소한 자율성과 영업권이 플랫폼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흡수가 되어 버렸습니다요. 자, 택시와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 플랫폼의 성장이 과거에 말하자면 불투명했던 시스템을 모조리 투명하게 전산화시키면서 수익성이 팍 떨어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운임제 이게 폐지가 됐는데요. 지입기사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지만 또 실제로는 특정 운수사나 이 하주에게 종속된 특수 고용직 형태가 많습니다.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보장해주던 안전운임제가 사라지자 협상력이 없는 개별 지입 차주들은 하주들이 요구하는 낮은 운임을
이 거부하기가 힘들고 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였거든요. 개별 사업체 느낌이 나던 화물기사가 이제는 하주의 완전한 을이 된 겁니다. 이제 그래 되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유가로 인해서 마진이 줄었고 한국 내수 자영업의 붕괴로 인해가 개별 물량도 겁나게 줄었습니다. 서민의 가장 만만한 친구가 1톤 포트입니다. 실제로 꾸준한 판매량 1위이고 자동차 회사에서도 스테디셀러로 걱정하지 않는 모델인데요. 요새는 전기차까지 나와가 전기차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 1톤 포트를 비롯한 소형 지입 차주들은 식자재 납품이나 또 소규모 자영업 생태계에 많이 의존해 왔는데요. 자영업 자체가 폐업을 많이 하고 있고, 경기가 위축되며 힘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일감이 줄었습니다. 거래처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남은 거는 산불 관리, 공공근로 이런 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가 농사나 건설 노가다, 이게 이제 입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농사 수익성을 맞추기도 힘들고 또 건설 노가다는 외노자 형님들이 다 차지해 버려가 이제 내국인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일반 화물 지입으로는 더 이상 수익성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 기사들이 특수 지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냉동, 냉장 아니면 위험물, 예를 들어 탱크로리 같은 거. 이래 되니까 참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집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쿠팡 물류센터 남쪽 지점인데요. 쿠팡이 전국 각 요충지에 다 생겨나면서 한국의 물류를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런 것으로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던 사태인데도 이 대표분의 대응 방식이 화를 몇 배 더 키웠습니다. 불리할 때는 미국식이고 유리할 때는 나는 한국 사람 이래 버리니까 국민적 반감을 많이 사게 됐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으니 개인 화물 기사들의 일감도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트럭 한 대만 있으면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먹고 살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집에 못 들어올 정도로 기류의 인생을 살아도 이제 2, 300 정도 수익 남기기도 힘든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편해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돈 벌 곳은 점점 사라진다는 게 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 그것도 보니까 정말 얄궂도 안 하던데, 의아든둥 강발 시청자분들은 조금 애롭더라도 화이팅 합시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요. 감사합니다.